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도 예뻤지만 계속 더더 끊임없이 예뻐지는 에스파의 닝닝님 메이크업 포인트를 따라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닝닝님은 흰색 도화지 같아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는 분 같더라고요. 헤어나 메이크업 변화를 줄 때마다 계속 리즈를 찍으시는데 이번 활동 때 보니까 또 메이크업이 약간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닝닝님 특징 살려서 메이크업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도 정말 리즈를 찍었다, 찢었다, 예쁘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저도 이 느낌을 따라해 봤었는데 이번 활동 때 메이크업을 보니까 여기서 더 청순한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 포인트들을 쏙쏙 뽑아서 제가 오늘 얼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메이크업은 절대로 커버 메이크업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닝닝님의 그런 예뻐진 조금 달라진 포인트들을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크림부터 발라볼게요. 뭐 닝닝님도 그렇고 이제 모든 아이돌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최근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결이 완전 오돌토돌해지고 막 못도 올라오고 좀 굉장히 지금 피부가 안 좋아진 상태인데 이럴 때 평소 하던 대로 쿠션을 올리면은 뭐 요철이나 이런 오돌토돌한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결이 안 좋아졌을 때 하는 깔끔한 베이스 메이크업 알려드릴 건데 우선 선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기초를 꼼꼼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촉촉한 선크림을 듬뿍듬뿍. 진짜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한데 특히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꼭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진짜 열심히 팩도 하고 홈케어로 아주 열심히 진정을 시켜놔서 그나마 이 정도다. 여기 이런 잡티 자국들 보이시죠? 제 이마랑 이 코 옆부분 그리고 입가 얼굴 전체네.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고 오돌토돌해져가지고 열심히 요즘 홈케어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N년째 쓰고 있고 추천하는 연작의 베이스 프랩. 피부를 되게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수분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거를 다시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선크림 위에다가 얘를 얇게 찹찹찹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 사용 순서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쓰는 선크림이 제가 지금 바른 것처럼 톤업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선크림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고요. 내가 쓰는 선크림에 톤업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기초 마지막에 딱딱딱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톤업 선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거를 쓰니까 따끌따끌하게 들뜨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진짜 필수로 쓰고 있는데 많이 발라도 뭉치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량만 해서 건조한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더 얇게 발라주고 있어요. 아이돌들은 다 그 메이크업 보면 아무리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해놨다고 해도 그 속에서 차오르는 속광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피부가 원래 좋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이스 프랩 촉촉하게 해놓고 이제 아이돌 베이스 들어가 볼 건데요.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샵에서 쿠션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두 다 이런 스파츌라랑 퍼프 그리고 파운데이션 사용해서 항상 이렇게 섬세하게 베이스를 바르시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르는 게 쿠션보다 훨씬 얇게 피부에 밀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예쁜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짜서 쓰는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지금 이렇게 피부가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쿠션보다는 이렇게 스파츌라로 해가지고 얇게 파운데이션을 펴바르는 게 피부 표현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닝닝님의 유리알 같은 피부를 따라하기 위해서 스파츌라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서 퍼프로 팡팡팡 두드려줄게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돌 분들의 잡티 하나 없는 피부를 따라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굉장히 두껍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고등학생 때 제 친구 중에 그 현직 아이돌로 활동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기고 그렇다 보니 그 친구가 피부 트러블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 피부 트러블이 좀 굉장히 심해서 누가 봐도 좋은 컨디션의 피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음악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딱 음악 방송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챙겨봤는데 정말 피부가 잡티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화면에는 피부가 좋게 나오냐, 좋아 보이게 나오냐 물어보니까 메이크업의 힘을 빌린 것도 있지만 그 방송 조명 자체가 엄청나게 세서 그 모든 피부 트러블이나 잡티가 이제 메이크업으로 두껍게 커버를 해놓으면 싹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명을 이겨내기 위해서 베이스는 물론 색조까지 진짜 엄청 진하고 강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대에서 조명을 받을 땐 예쁘지만 이 무대를 내려와서 그냥 일반 이런 형광등빛에서 보면은 메이크업이 진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정말 두껍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돌들의 배곡 같은 그리고 너무나 선명한 색조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쁜 포인트만 조금씩 따서 내추럴하게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형광등에 맞춰서 색감을 그리고 베이스 농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전체적으로 톤 커버를 해놓고 잡티 부분은 컨실러로 톡톡톡 다 가려지면 좋겠지만 안 가려줘도 어쩌겠어요. 두꺼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낫죠? 그런 마음으로 톡톡톡톡 가볍게만 커버해줄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그 다음 파우더 처리 꼼꼼히 해줄게요. 파우더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우선은 한 듯 안 한 듯 불필요한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이제 눈썹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오늘 참고할 닝닝님 사진은 이겁니다. 너무 예뻐. 이게 윈터를 따라한 닝닝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좀 보자면 눈썹은 자연스럽게 닝닝님이 가진 아치형 눈썹 모양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썹 컬러보다 살짝 밝은 브로우 펜슬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둥근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이 사진상 닝닝님이 흑발이기 때문에 눈썹 컬러도 흑발에 맞춰서 하지만 살짝의 그 브라운기를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머리 컬러가 이렇게 살짝 밝은 자연갈색이라서 제 머리톤에 맞춰서 이렇게 밝은 브라운으로 빼줬고요. 가장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우리 닝닝님이 매번 무대마다 다양한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하시긴 하지만 이 아이 메이크업에 변치 않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무조건 음영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포인트들을 보자면은 예전에는 언더 음영을 엄청나게 강조하셨거든요. 여기를 어둡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확실히 좀 그윽하게 해주는 그런 언더 음영을 고집하셨는데 요즘은 보니까 언더 음영은 가져가긴 하되 그 언더 음영의 농도를 훨씬 더 옅게 만들어서 엄청 청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속눈썹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더 음영을 줄인 대신 속눈썹을 엄청 더 화려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화장 분위기가 예전에는 조금 더 센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더 청순해지고 눈이 좀 더 이렇게 똘망똘망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포인트들을 좀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고 속눈썹을 강조하고 언더 음영 살짝 글리터 넣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위기 따라서 이제 음영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듯 깊고 깔끔한 눈매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잘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베이스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음영 컬러. 이 컬러는 방금 베이스 발라놨던 영역보다 살짝 작게 들어가서 꼼꼼히 2차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널찍하게 발라줄게요. 영역도 똑같이. 이제 매트한 음영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따라서 음영 들어갈 건데요.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색감이 위로 올라오는 만큼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닝닝님이 요즘 눈꼬리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고양이상, 여우상처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출하나 보니까 이 쌍꺼풀 라인 끝나는 지점에서 훨씬 더 뒤로 연장해가지고 음영감을 넣어주더라고요. 삼각존까지 이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음영 들어간 다음에 같은 영역에 뮤트한 음영 컬러 하나 들어갈 건데요. 새로운 팔레트 하나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 컬러, 시멘트 같은 정말 뮤트한 색감의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컬러거든요. 요거를 이 발라놨던 영역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런 색감으로 약간 밤탱이처럼 보인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눈꼬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라인 작업 들어갈 건데요. 닝닝님을 보면은 눈꼬리를 엄청 길게 그리고 올라가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눈매도 길고 올라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더 돋보이게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블랙 컬러의 펜슬 라이너 사용해서 우선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눈 앞이 되게 시원하게 트여 있어서 이 포인트도 따라서 아트임. 눈꼬리는 최대한 시원하게 올려주기. 우선 이렇게 그려두고 뷰러를 먼저 집어주고 아주 화려하고 긴 속눈썹을 쫑쫑쫑 붙여줄게요. 최대한 뒤까지 붙여서 눈꼬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평소보다 좀 더 뒤에 붙여서 눈꼬리 길이 연장. 이렇게 화려하게 붙여주고 투명 마스카라로 이 가닥 속눈썹을 조금 더 선명하게 뭉쳐줄게요. 이제 붓펜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 선명하게 채워주고 눈꼬리 한 번 더 깔끔하게 빼줄게요. 그 다음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삼각존을 강조해 줄 건데요. 닝닝님을 보니까 언더 음영을 뺀 대신 속눈썹이랑 여기 삼각존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포인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눈꼬리와 삼각존 음영을 좀 짙게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손에 힘을 풀고 언더 음영 아주 살살 들어갈게요.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살짝 펄이 들어간 음영 컬러 그려놓은 아이라인 우선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앞트임도. 그 다음 여기 삼각존 음영은 다시 데이지크 팔레트로 바꿔서 여기 펄이 들어간 음영 컬러 약간 붉은기가 감도는 컬러인데요. 이걸로 삼각존 음영 한 번 더 강조. 눈꼬리랑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게 포인트. 애교살에는 한 듯 안 한 듯 정말 은은한 쉬머한 베이지빛 펄을 얇게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다음으로는 닝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언더 속눈썹. 보면은 속눈썹을 따로 붙이신 것 같진 않은데 속눈썹이 되게 많으세요. 위에도 아래도. 근데 저는 굉장히 없는 편인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홍채 밑부분 위주로 언더 마스카라를 굉장히 두껍게 올리시거든요. 그 포인트 따라서 일단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트위저로 가닥가닥 뭉쳐주기. 영끌을 했음에도 저는 속눈썹이 워낙 없어서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언더 속눈썹 몇 개만 중간중간에 심어줄게요. 새로 심어준 애들도 마스카라로 똑같이 결 처리. 이렇게 하면 닝닝님의 앙큼한 눈매 손민수 완성! 이제 나머지 쉐딩과 색조 들어가 볼 건데요. 얼굴형은 아무리 해도 저 갸름한 얼굴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우선 턱 쉐딩 들어가고 이 긴 턱 끝도 최대한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코 쉐딩 들어갈 건데 닝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이 짧고 이제 코도 전체적으로 짧고 작다 보니까 코 쉐딩을 저랑은 다르게 이렇게 길게 쭉 들어가시더라고요. 우선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 있죠. 눈썹과 콧대 사이를 굉장히 진하게 많이 강조하시는 편인데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그리고 콧대가 살짝 저보다는 두꺼우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코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큰일이다. 그 다음 하이라이터. 제가 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신존 광조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화려한 하이라이터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크림 타입의 하이라이터 코끝에다가 동글게 이렇게 해주고 콧대 가운데에다가도 톡톡톡톡. 최근에 이 여신존 하이라이터를 엄청 강하게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해주고 그 다음 치크. 이전에는 닝닝님이 여름 쿨톤 빛깔의 핑크빛 치크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즘은 진짜 톤 상관없이 막 코랄빛도 쓰시고 오렌지도 쓰시고 레드도 쓰시고 진짜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상큼한 코랄빛이어서 이렇게 촉촉한 컬러팟 사용해서 닝닝님 포인트 따라서 동글게 들어갈게요. 너무 많이 발랐다. 이럴 때는 다른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다 보니까 블러셔를 좀 밑에다가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길어서 눈밑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얼굴 작은 사람들은 어디다가 해도 다 예쁘겠죠? 부럽다. 이렇게 코 옆 볼 위주로 해서 동글게. 그리고 또 요즘 이 치크를 콧대까지 이어서 하시는 거를 자주 연출하시는 것 같아서 따라해볼게요. 약간 저는 살짝 뭔가 이상하지만 우리 포인트를 따라해야 되니까
코끝에도 이제 립. 닝닝님이 웜쿨 안 가리고 정말 다양한 립을 연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 예전과 다르게 진한 립을 절대 안 바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좀 누디한 무드에 좀 미지근하면서 그런 립들을 바르시는데 웜톤 베이스 립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입술 안쪽에는 조금 더 채도가 낮고 짙은 컬러를 톡톡톡 그라데이션.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따라하는 김에 눈 밑에 있는 점 포인트까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다이소 미인점 펜인가 그런데 진짜 자연스럽게 점을 콕 찍어주거든요. 우리 머랭이들한테 완전 추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제 머리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머리는 이렇게 제가 참고한 사진 속 닝닝님 머리를 따라해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포인트를 따라했지만 저는 닝닝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영상은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라 닝닝님의 그 메이크업 포인트를 따라했기 때문에 좀 더 갸륵해진 민카룸 같습니다. 머랭이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모습이 평소에 제가 연출하지 않았던 색다른 스타일이라서 저는 오늘 촬영하는 동안 굉장히 재밌고 지금 완성된 제 모습도 어색하면서도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머랭이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죠. 이 눈매가 특히나 엄청 그윽하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윽하면서도 깨끗한 무드의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닝닝 포인트를 따라한 메이크업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면서도 어색해서 열심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욱 도움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